내가 뭔데 나한테 손찌검이야. 30년을 살았는데 전 하나 제대로 못 붙이는 년이 어디 있어? 애들 앞에서도 창피한 줄 모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추석 새벽, 한 평범한 주부가 겪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한서린 씨, 올해 55이 되신 분이죠. 30년 동안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그녀에게 그날 새벽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추석 당일 새벽 4시, 서린 씨는 혼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 20명이 오전에 도착할 예정이었거든요.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그녀의 이마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여러분,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 사시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엄마, 또 혼자 하시는 거예요? 막내딸 다은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23, 간호학과 졸업반인 딸이었죠. 괜찮아. 너는 가서 더 자. 서린 씨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혼자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정말 괜찮았을까요? 오전 9시가 되자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3분, 그들의 남편과 자녀들. 거실은 금세 북적거렸고 서린 씨는 차 대접에 과일 내기에 전 데우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형수, 전이 좀 탔네요. 큰 시누이의 한마디에 서린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새벽부터 부친 전인데 마지막 몇 개가 좀 탔을 뿐이었거든요. 아이고, 미안해요. 제가 다시. 됐어요. 먹을만해요. 그 말투에는 분명 가시가 있었습니다. 서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돌아갔죠. 점심시간이 되자 식탁은 더욱 어수선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술잔을 기울이고 그때였습니다. 남편 강문식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인 것은 야, 한서린. 중고차 딜러인 남편은 이미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술 기운이 올랐던 거죠. 상 좀 제대로 차려. 이게 뭐야, 이게.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20명의 시선이 서린 씨에게 쏠렸죠. 제가 뭘 잘못.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발이 서린 씨의 종아리를 걷어찬 것은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긁고 있던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전 하나 제대로 못 붙여? 우리 집안 망신이야.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것도 명절 상차림 앞에서 벌어진 폭력.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문식이가 좀 심했네. 그래도 형수가 좀 더 신경 쓰지 그랬어요. 작은 신우의 말이었습니다. 피해자를 탓하는 그 말에 서린 씨는 할 말을 잃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 지우가 다가왔습니다. 26, 막 개발자로 취직한 아들이었죠.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진 채로. 괜찮아. 내 아버지가 술을 좀 드셔서. 서린 씨는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하지만 지우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건 폭력입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뭔데 어른한테. 어른이라고 폭력이 정당화되나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엄마를 때리는 게 가문의 체면입니까?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다른 의미의 정적이었죠. 너 이 자식이. 문식 씨가 아들에게 손을 들려는 순간 다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오빠 말이 맞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남매가 나란히 서서 아버지를 마주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어머니가, 그리고 그 옆에는 깨진 국그릇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죠.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서. 큰 시누이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버릇없는 건 누구입니까? 새벽부터 혼자 전 부치신 분한테 이런 대접을 하는 게 예의입니까? 서린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가문의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됐어. 지우야, 다은아, 엄마, 괜찮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정말 괜찮지 않았습니다. 종아리에서 느껴지는 통증도,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도 더 이상 감출 수 없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혼자 술을 더 마셨고, 서린 씨는 부엌에서 깨진 그릇을 치웠습니다. 지우와 다은이가 옆에서 도왔죠. 엄마, 이제 그만 참으세요. 다은이의 말에 서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만 참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녀도 아직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서린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종아리의 멍은 점점 퍼져갔고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져 갔죠. 창밖으로 보이는 보름달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말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하지만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우가 보낸 메시지였죠. 엄마, 오늘 일 다 녹화했어요.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메시지를 읽으며 서린 씨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피해자라는 걸 인정하는 눈물이었죠. 추석은 가족이 모이는 명절입니다. 하지만 한서린 씨에게 그날의 추석은 지옥 같은 하루였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받은 모욕과 폭력,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하지만 변화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자녀들이 엄마의 편에 섰고 증거는 남겨졌으며 무엇보다 서린 씨 자신이 깨닫기 시작했으니까요. 이것이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노동과 무시,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 한서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다음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30년의 침묵을 깨고 나선 그녀의 여정. 계속 들어보시겠습니까?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뒤, 서린 씨네 집 작은 방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지우와 다은이, 그리고 엄마인 서린 씨. 세 사람이 노트북을 중심으로 둘러앉았죠. 엄마, 이제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우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폴더 하나가 열려 있었는데 이름이 엄마를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저희가 몇 년 동안 모아온 거예요. 다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죠.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2년 전 설날이었습니다. 서린 씨가 떡국을 끓이고 있는데 남편이 뒤에서 소리를 질렀죠. 맛도 없는 걸 왜 이렇게 많이 끓여? 누가 먹는다고? 영상 속 서린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살짝 돌아가더니 시누이들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죠. 이건 내가 찍은 거예요. 다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때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데 고모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수가 좀 더 잘하지 그러면서 수근거렸죠. 두 번째 영상.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서린 씨가 전을 부치다가 기름이 튀어 손을 대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조심 좀 하지. 병원비 나가게 생겼네. 그 순간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지우가 화가 나서 손이 떨렸던 거죠. 엄마, 그때 손 많이 아프셨죠? 병원도 안 가셨잖아요. 서린 씨는 영상을 보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화상을 입은 손으로 계속 전을 붙였던 그날.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던 그날을.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명절마다, 제사마다, 가족 모임마다 설인 씨가 혼자 일하는 모습, 무시당하는 모습, 조롱받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가 먼저 시작했어요. 3년 전부터 다은이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족 영상 찍는다고 했는데 점점 이상한 걸 느꼈대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계속 보니까 패턴이 있더라고요. 엄마는 항상 일하고 아빠는 항상 명령하고 고모들은 항상 평가하고 설인 씨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타인의 시선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게 낯설었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지우가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음성 기록이라는 이름이었죠. 첫 번째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작은 신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형수는 참 답답해. 공부도 못했으면서 애들 교육은 뭘 안다고. 우리 문식이가 불쌍하지. 두 번째 녹음. 이번엔 큰 신우였습니다. 그래도 전업주부인데 집안일은 잘해야지. 밖에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세 번째 녹음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과 그의 친구들 대화였죠. 내 와이프는 순종적이라 좋겠다.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먹여 살리는 거지. 설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엄마, 우리가 왜 이걸 모았는지 아세요? 다은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탓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구조적인 폭력이에요. 가정폭력이고 정서적 학대예요. 지우가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봤어요. 이런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대요. 증거만 있으면. 그리고 증거는 이미 충분해요. 다은이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3년간의 기록, 수십 개의 영상과 음성 파일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지우가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명절 준비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었는데 각 항목마다 소요 시간과 비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년 추석에 엄마가 일한 시간이 총 72시간이에요.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그런데 아빠는 0시간, 고모들은 역시 0시간. 비용도 계산해 봤어요. 엄마가 장본 돈, 음식 재료비 다 합치면 8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고모들이 가져온 건 과일 한 상자랑 떡 한 상자. 설인 씨는 놀랐습니다. 자신도 막연하게 많다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다은이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들은 말들이라는 제목이었죠. 넌 그것도 못하니? 집에만 있으면서 뭐가 힘들어? 내가 뭘 안다고. 살림밖에 못하는 주제에 애들 교육은 내가 망쳤어. 수백 개의 문장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설인 씨가 30년 동안 들어온 말들. 이게 정상인가요, 엄마? 지우의 질문에 설인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다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간호학 수업에서 배웠어요. 이런 건 명백한 가정폭력이에요. 신체적 폭력만 폭력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폭력이에요. 엄마, 고모 딸들 보세요. 수진이, 미영이. 걔들은 명절에 와서 놀기만 하잖아요. 부엌에 들어오지도 않고. 왜 엄마만 해야 해요? 설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같은 며느리인데 왜 자신만 이렇게 힘들었는지. 조카 며느리들은 왜 편하게 앉아만 있는지. 나이가 많아서. 아니에요.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가 참아서예요. 엄마가 다 해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우가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바로 지난 추석, 남편이 설인 씨를 발로
찬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모두가 본 증인이 있고 영상 증거도 있어요. 설인 씨는 영상 속 자신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얼마나 무력해 보였는지. 엄마,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다은이가 엄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계속 이렇게 사실 건가요? 아니면 이제 그만두실 건가요? 설인 씨는 두 자녀를 번갈아 봤습니다. 26과 23. 어느새 이렇게 든든한 어른이 되어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내 나이가 몇인데. 엄마, 나이가 왜요? 55이 무슨 80이에요? 엄마, 급식실에서 일하셨잖아요. 요리 잘하시잖아요. 그건 옛날 일이고 옛날이 아니에요. 엄마가 매일 하시는 게 요리예요. 30년간 매일 새끼를 하셨는데 그게 전문가 아니면 뭐예요? 지우가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도울게요. 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이제 엄마가 결정만 하시면 돼요. 그날 밤 설인 씨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보여준 것들, 내 삶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줄은 몰랐다.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날 지켜봐 주고 있었다는 게 고마웠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55세 새로운 시작이라니. 하지만 아이들 말이 맞다.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다음 날 아침 설인 씨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남편의 아침상을 차리지 않은 것입니다. 아침은 직접 드세요. 저도 좀 피곤해요. 남편은 화를 낼 듯 하다가 아들 지우가 거실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걸 보고 말을 삼켰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설인 씨에게는 큰 한 걸음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한 순간이었으니까요. 10월의 어느 토요일, 설인 씨 가족은 조카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큰 시누이의 아들 결혼식이었죠. 강남의 한 호텔 웨딩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하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형수 왔네요. 작은 시누이가 설인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원피스, 작년에도 입었던 거 아니에요? 네. 아직 멀쩡해서요. 아이고, 문식이가 돈을 안 주나 봐요. 조카 결혼식인데 좀 새 옷을 입지. 큰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올케는 늘 그래요. 꾸미는 것도 없고. 문식이가 불쌍해. 설인 씨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자신은 검소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는데 시누이들은 수백만 원짜리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죠. 피로 현장에 들어서자 친척들이 한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남편 문식 씨는 벌써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지우는 언제 결혼하니? 막내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에이. 엄마가 좀 푸시해야지. 우리 때는 25이면 다 결혼했는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서 시대 탓만 하면 어떻게 해요? 형수가 교육을 잘못 시킨 거 아니에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설인 씨는 입을 다물었지만 시누이들의 공격은 계속되었죠. 그나저나 다은이는 간호사 된다며? 의사는 못 되고? 간호사도 좋은 직업이에요. 좋긴 뭐가 좋아요. 힘들기만 하지. 공부 좀 더 시키지 그랬어요. 형수가 고졸이니까 애들 교육도 그 정도인 거죠. 순간 설인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자녀들을 깎아내리는 건 참을 수 없었죠. 우리 애들 잘 크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요. 최선이 그 정도예요? 큰 시누이가 비웃었습니다. 우리 애들 좀 보세요. 다 대기업 다니고 의사 되고 그게 다 엄마가 뒷바라지 잘해서예요. 맞아요. 형수는 집에만 있으면서도 애들 교육 하나 제대로 못했네요. 그때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만 좀 해.
쟤들 듣기 민망하게. 설인 씨는 남편이 자신을 감싸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나들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설인이가 좀 더 신경 썼으면 애들이 더 잘 됐을 텐데. 충격이었습니다. 남편마저 시누이들 편을 드는 순간 설인 씨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죠. 아버지, 그만하세요. 지우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요. 뭐야? 너는? 재미있는 걸 들려드릴게요. 고모들이 화장실에서 나눈 대화예요. 지우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장실 특유의 울림 속에서 시누이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설인이 저 여자 진짜 답답해 죽겠어. 그러게 문식이가 이혼하면 좋을 텐데 이혼해도 돈 아까워. 저 여자한테 뭘 줘. 맞아. 평생 집에만 있었는데 재산 분할이 말이 돼? 우리가 문식이 좀 더 부추겨야겠어. 저 여자 내보내고 젊은 여자 만나라고.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한 테이블로 쏠렸죠. 이게 뭐야? 큰 시누이가 당황했습니다. 언제 녹음한 거야? 도청이야. 화장실은 공공장소예요. 그리고 고모들이 너무 크게 말씀하셔서 밖에서도 다 들렸어요. 다은이도 일어났습니다. 고모들,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명절마다 음식 다 해드렸는데 이혼하면 돈이 아깝다고요? 그건 그냥 농담으로. 농담이요? 설인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죠. 제가 농담으로 보이세요? 제 인생이 농담이에요. 형수, 왜 이래요? 예의도 없이. 예의요? 설인 씨가 일어섰습니다. 피로 현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죠. 30년 동안 예의를 지켰어요. 시누이들이 무시해도 남편이 때려도 저는 예의를 지켰어요. 그런데 그게 뭘 가져다 줬죠? 설인아, 앉아. 사람들이 본다고. 남편이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설인 씨는 뿌리쳤습니다. 보라고요. 다들 보세요. 이게 대한민국 며느리의 현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피로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부터 전 부치고 떡국 끓이고 나물 무치고 그렇게 차린 상 받으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 번 없었어요. 오히려 탔다고, 짜다고, 싱겁다고 타박만 했죠. 형수, 그만해요. 왜 그만해요? 이제 시작인데. 설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졸이라고 무시하셨죠? 제가 왜 대학을 못 갔는지 아세요? 집이 가난해서 동생들 학비 대느라 제가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이유로 쓰시다니. 그리고 우리 애들 욕하지 마세요. 지우는 대기업 개발자고 다은이는 최우등생이에요. 제가 집에서 매일 도시락 싸주고 학원 데려다주고 밤새 간식 만들어준 덕분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가요? 식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하객들도 무슨 일인지 쳐다보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설인 씨가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제일 비겁해요. 누나들 앞에서는 저를 무시하고 집에서는 폭력을 쓰고 그러면서도 밖에서는 좋은 남편인 척하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문식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필요한 건 존중이지 권위가 아니에요. 설인 씨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당신의 노예도 시댁의 일꾼도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그걸 인정 못하겠으면 이제 각자 길을 가야겠네요. 그 말을 끝으로 설인 씨는 피로 현장을 나갔습니다. 지우와 다은이가 엄마를 따라 일어났죠. 엄마, 괜찮아요? 밖에 나와 다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아니, 사실 너무 시원해. 설인 씨가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엄마, 멋있었어요. 지우가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가 준비한 게 더 있거든요. 그날 저녁,
서린 씨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시댁 친척들의 전화였죠. 하지만 그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나는 자유를 외쳤다. 30년의 침묵을 깨고 두렵기도 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아이들이 든든하다.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참기만 했을 것이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다. 55. 늦지 않았다. 창밖으로 가을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추석 때와는 다른 희망찬 빛으로. 결혼식 소동이 있고 사흘 뒤 서린 씨는 서울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미진 법률사무소 가정폭력 전문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엄마, 제가 같이 들어갈게요. 지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서린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죠. 어서 오세요. 한서린 씨죠? 김미진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프로페셔널한 인상이었죠. 네. 전화로 예약했던 한서린입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이야기해요. 상담실은 아늑했습니다. 서린 씨는 긴장이 조금 풀렸죠. 일단 어떤 일로 오셨는지 들어볼게요. 서린 씨는 30년의 결혼 생활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된 노동, 시댁의 무시, 남편의 폭력까지. 증거는 있으신가요? 네. 아들이 준비했어요. 지우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영상 파일들, 음성 녹음, 사진들이 차례로 재생되었죠. 특히 추석 때 남편이 발로 찬 장면을 보며 김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이네요. 증인도 있고요. 네. 시댁 식구 20명이 다 봤어요.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지우가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명절 노동시간과 비용이 정리된 것이었죠. 어머, 이걸 다 정리하셨어요? 제가 데이터 분석을 좀 할 줄 알아서요. 3년간의 기록입니다. 김 변호사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서린 씨, 이혼을 결심하신 건가요? 네. 그런데 제가 뭘 받을 수 있을까요? 전업주부였는데. 김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특히 이렇게 증거가 명확한 경우는요. 그녀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재산 분할.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최소 40에서 50%는 받을 수 있어요. 남편분이 중고차 딜러시죠? 사업체 가치도 평가받아야 해요. 둘째, 위자료. 폭력과 모욕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이에요. 이 정도 증거면 상당액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셋째, 이것 보세요. 김 변호사가 서린 씨의 이력을 물었습니다. 급식조리사 경력이 있으시다고요? 네. 결혼 전에 5년 정도. 그 경력을 살리셔야 해요. 요즘 시니어 요리 강사 수요가 많거든요. 경제적 자립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면 더 유리해요. 서린 씨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오래된 경력이 아직도 가치가 있다니. 그리고 이건 제 조언인데요. 김 변호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당장 별거하세요. 더 이상 같은 집에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갈 곳이. 엄마, 제 원룸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이 있어요. 제가 보증금 도와드릴게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서예요. 남편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다음 날, 서린 씨는 짐을 쌌습니다. 30년간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이었죠. 옷가지와 개인 물품만 간단히 챙겼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남편이 늦은 오후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별거예요. 변호사도 선임했고요. 뭐, 정신 나갔어? 아니요. 이제야 정신 차린 거예요. 서린 씨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소장이었죠. 이게 뭐야?
읽어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감히, 내가 먹여 살렸는데.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한 건 공짜예요? 내들 키운 건? 시댁 재산 모신 건? 그건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게 없어요. 저도 노동을 한 거예요. 무급 노동을. 그때 다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엄마, 결정 존중해 주세요. 너희들이 엄마를 부추긴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결정한 거예요. 저희는 도와드리는 것뿐이고요. 철인 씨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못 받을 줄 알아. 내 돈 한 푼도 안 줘. 그건 법원이 결정할 일이에요. 철인 씨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알아두세요. 폭력 증거 다 있어요. 시누이들이 이혼 부추긴 녹음도 있고요. 법정에서 다 공개될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설인 씨는 작은 오피스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록 좁았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죠. 엄마, 여기 괜찮아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너무 좋아. 조용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이거요. 다은이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동주민센터 강사 모집 공고예요. 시니어 대상 요리 교실이래요. 설인 씨는 공고를 읽어봤습니다. 건강한 집밥 만들기 강좌였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엄마만큼 집밥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며칠 후, 설인 씨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긴장됐지만 30년 주부 경력과 급식조리사 자격증이 힘이 되었죠. 합격입니다. 다음 달부터 출강하시면 돼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55세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다니. 한편 남편 쪽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용서해 줄게. 용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앞으로 잘할게. 누나들한테도 말해놓을게. 늦었어요. 설인 씨는 단호했습니다. 시누이들도 연락을 해왔죠. 형수, 우리가 좀 심했나 봐요. 농담이었는데. 30년 동안 농담이었나요? 아니, 그게 이제 법정에서 만나요. 김미진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폭력 증거, 경제적 기여도, 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까지. 한설인 씨, 자신감 가지세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친구예요. 심리상담사인데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전문이에요. 한번 만나보세요. 설인 씨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음치유상담센터 정수연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날 밤, 설인 씨는 작은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별거한 지 열흘째다. 처음엔 무서웠다. 혼자 사는 게 20년 만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편하다. 아무도 나를 깨우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소리치지 않는다. 다음 달부터 강사 일을 시작한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내 돈을 번다는 게 이렇게 설렐 줄이야. 55. 새 출발이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각각의 불빛 속에 누군가의 삶이 있겠죠. 설인 씨도 이제 그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독립적이고 당당한 한 사람으로. 동주민센터 요리교실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설인 씨의 시니어를 위한 간편 집밥 강좌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오늘은 남은 반찬으로 새로운 요리 만들기를 해볼게요. 설인 씨가 수강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15명의 시니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지켜봤죠.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 있으시죠? 이걸로 김치찌개 파스타를 만들 거예요. 에이, 그게 되나요? 70대 할머니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됩니다. 제가 30년 동안 남은 음식 버리지 않고 활용하는 법을 터득했거든요. 설인 씨가 능숙하게 펜을 달구며
설명했습니다. 파스타면 삶은 물 버리지 마세요. 전분 물이에요. 이걸 넣으면 소스가 잘 코팅돼요. 아, 그래서 파스타집 맛이 안 났구나. 수강생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계량 팁 하나. 밥숟가락 하나가 대략 15ml예요. 종이컵은 180ml고요. 비싼 계량도구 없어도 돼요. 이런 실용적인 팁들이 시니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완벽한 요리가 아니라 생활 속 요리였으니까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한 수강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유튜브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유튜브요? 네. 우리 손주가 요리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는데 선생님처럼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대요. 서린 씨는 집에 돌아와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유튜브가 뭐야? 엄마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우는 즉시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휴대폰 거치대, 조명, 간단한 편집 프로그램. 채널 이름은 뭐로 할까요? 글쎄, 서린의 한 냄비 한 접시는 어때? 좋아요. 간단하고 명확해요. 첫 영상은 냉장고 파먹기, 김치 하나로 3가지 요리였습니다. 서린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죠. 안녕하세요. 55세 새 출발한 서린입니다. 오늘은 김치 하나로 할 수 있는 초간단 요리 보여드릴게요. 편집은 지우가, 썸네일은 다은이가 도와줬습니다.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만을 넘었죠. 엄마, 댓글 좀 보세요. 드디어 제대로 된 요리 채널이네요. 설명이 너무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 엄마 같아서 편하네요. 서린님, 덕분에 요리가 두렵지 않아요. 서린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요리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니. 두 번째 영상은 명절 음식 미리 준비하기였습니다. 이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죠. 전 반죽 하루 전에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숙성되면서 더 쫄깃해져요. 나물은 한 번에 데쳐서 소분 냉동하세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돼요. 특히 며느리들을 위한 시어머니의 조언편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30년 며느리였어요. 명절이 전쟁 같죠?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충 해도 돼요. 정 힘들면 반찬 가게 활용하세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구독자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한 달 만에 5만, 2달 만에 10만. 그러던 어느 날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출판사 좋은 생각입니다. 서린님의 요리책을 출간하고 싶습니다. 엄마, 책 내자는 거예요. 다은이가 흥분했습니다. 내가 책을? 무슨 책을? 엄마의 요리 철학이랑 레시피를 담은 책이요. 출판사와의 미팅이 잡혔습니다. 젊은 편집자가 서린 씨를 맞았죠. 서린님, 영상을 다 봤어요. 특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가 좋았어요. 그게 제 철학이에요. 30년 동안 완벽하려고 애쓰다가 지쳤거든요. 그 이야기도 책에 담고 싶어요. 요리책이면서 에세이인 거죠. 책 제목은 한 냄비의 위로로 정해졌습니다. 서린 씨는 매일 밤 글을 썼죠. 나는 55에 새로 시작했다. 아니, 사실 새로운 시작이 아니었다. 30년간 쌓아온 내 실력을 이제야 인정받은 것뿐이다. 완벽한 요리는 없다. 완벽한 주부도 없다. 우리는 그저 매일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느새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서린 씨,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래요? 인생 이마 코너예요. 서린 씨는 망설였지만 지우와 다은이가 용기를 줬습니다. 엄마,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방송 출연 날, 서린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놨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 명절의 고통, 그리고 새로운 시작. 후회는 없으세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후회요? 물론 있죠. 좀 더 일찍 용기를 냈으면 하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의 공감이 컸죠. 서린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로 시작해 보려고요. 살림 기술도 전문 기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즈음 서린 씨는 은퇴한 교사 정민우 씨를 만났습니다. 동주민센터 옆반 시니어 건강 체조 강사였죠. 서린 선생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아, 네. 두 사람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서린 선생님 유튜브 봅니다. 특히 혼자 먹는 한 끼 편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같이 작은 요리 학원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운영을, 서린 선생님은 강의를. 서린 씨는 놀랐습니다. 학원이라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미 검증되셨잖아요. 유튜브 구독자 20만, 책 출간, 방송 출연. 정민우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건전한 사업 파트너를 찾고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급할 건 없어요. 집에 돌아온 서린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55의 자신.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할 수 있을까? 아니, 왜 못해? 30년간 매일 요리했는데. 그날 밤, 서린 씨는 지우와 다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요리학원을 한다면 어떨 것 같아? 완전 좋죠. 엄마 실력이면 충분해요. 맞아요. 이제 엄마도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서린 씨는 결심했습니다. 정민우 씨와 함께 따뜻한 한 끼, 요리학원을 열기로. 한편,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남편 측은 재산 분할을 거부했지만 증거가 명백했죠. 한서린 씨의 가사노동 기여도를 인정합니다. 재산의 45% 분할을 명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린 씨는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된 것이죠. 엄마, 이제 진짜 독립이에요. 다은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서린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죠. 그녀의 인생에도 봄이 찾아온 것처럼. 봄비가 내리는 4월의 어느 날, 서린 씨는 따뜻한 한 끼, 요리학원 개원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담한 공간, 주방 시설을 갖춘 강의실이 2개였죠. 서린 선생님, 축하드려요. 동주민센터 수강생들이 화분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요리가 즐거워졌어요. 이제는 남편도 제 요리 칭찬해요. 서린 씨는 그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개원식이 시작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전 남편 문식 씨였죠. 서린아. 1년 만에 본 그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졌습니다. 왜 왔어요? 할 말이 있어서. 정민우 씨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지만 서린 씨는 괜찮다는 손짓을 했습니다. 5분만 줄게요. 저쪽에서 얘기해요. 두 사람은 학원 한쪽 구석에 섰습니다. 미안했어. 내가 잘못했어. 문식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요? 누나들이 말하더라. 내가 복에 겨워서 몰랐다고. 너 같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서린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집이 엉망이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명절 때는 누나들도 안 와. 내가 없으니까. 그래서요?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달라질게. 정말이야. 문식 씨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서린 씨의 대답은 단호했죠. 고맙지만 이제는 나를 존중하는 관계만 곁에 두려고요. 서린아, 30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어요. 매일이 기회였죠.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날 존중한 적이 없어요. 서린 씨는 학원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이 일군 새로운 공간을. 이제 저는 제 길을 가요. 당신도 당신 길을 가세요. 후회할 거야. 아니요. 후회는 당신이 할 거예요. 소중한 사람을 함부로 대한 것을. 문식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서린 씨는 그의 뒷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봤죠. 엄마, 괜찮아요? 지우와 다은이가 다가왔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개원식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첫 수강생이 30명이나 등록했죠. 시니어 요리 기초반, 혼밥 특별반, 명절 음식 간소화반 등 다양한 과정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해방 프로젝트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와서 배우는 과정이었죠. 명절 음식은 함께 만드는 거예요. 며느리만의 일이 아니에요. 설인 씨의 말에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 되신 분들, 며느리 좀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 어른이에요.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50만을 넘어섰습니다. 광고 수익도 꽤 되었죠.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2권 출간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설인 씨는 정민우 씨와 학원 운영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인 선생님, 분점 내는 건 어떨까요? 문의가 너무 많아서. 아직은 일러요. 천천히 가요. 그렇죠. 욕심내면 안 되죠. 두 사람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파트너십이었죠. 참. 설인 선생님,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주말이요? 왜요? 제가 아는 재즈 카페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음악이 좋더라고요. 설인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음악도 들을 겸. 주말 저녁, 설인 씨는 오랜만에 예쁘게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쉬녀섯의 여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독립적인 여성이 서 있었죠. 재즈 카페에서 정민우 씨와 나눈 대화는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인생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들. 설인 선생님은 정말 대단해요. 그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살아있는 한 계속 도전해야죠. 두 사람은 좋은 친구이자 동료로 발전해 갔습니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였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설인 씨는 58이 되었습니다. 학원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유튜브는 100만 구독자를 돌파했죠.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익명의 독자로부터였죠. 설인 선생님, 저는 60살 주부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남은 건 없더군요.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설인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다는 것. 엄마, 울어요? 다은이가 병원 실습을 마치고 들렀습니다. 아니, 그냥 감사해서. 엄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자랑스러워요. 지우도 퇴근 후 들렀습니다. 엄마, 이번에 우리 회사 복지 프로그램에 엄마 학원 수강권 넣었어요. 정말? 네. 직원들 반응 좋아요. 특히 혼밥 특별반이 인기래요. 설인 씨는 두 자녀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그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그날 밤, 설인 씨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55의 지옥을 겪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졌고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공개 모욕에서 시작해 증거 공개, 법적 정해, 경제적 자립, 그리고 마침내 심리적 해방까지. 긴 여정이었지만 나는 해냈다. 이제 나는 안다. 늦은 시작은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필요한 건 용기와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나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것이 가장 큰 성취다. 설인 씨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희망처럼. 여러분, 한설인 씨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55세 시작한 새로운 인생.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녀는 해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 용기를 주는 경험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특히 늦은 나이에 새 출발하신 분들, 망설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용감합니다. 그 용기를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세요.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